자, 봉고등학교 2학년 시작했냐? 네. 봉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1과의 앞부분 수업합니다. 앞부분 1과 앞부분. 자, 1과는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네. 자, 내용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 맞습니까?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 먼저 할게요. 맞아요? 네. The best possible me. 최고, 가능한 한 나. 최고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되기 하는 방법.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본문 첫 번째 거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의 출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성 불안과 고대 로마의 지니어스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창의성 불안과 고대 로마의 지니어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사랑하지만 창의성 부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탓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들었으니까 본문 세 번째에서는 창의적인 영감의 경험과 몰입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죠. 여기까지 이 전개 과정까지 오늘 수업할 거예요. 전개 과정까지. 수업 열심히 안 들은 사람은, 열심히 학교에서 안 들은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이라도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수업 내용 배우는 내용을 먼저, 내용 설명을 먼저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 글 쓴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단계인데 나는 누구지? 정체성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단어가 이제 활용될 겁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개발, 셀프 임프루먼트, 자기 개발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버전, best version of yourself, 이거가 되는 과정, 여정이 바로 자기 개발이다. 꼭 완벽해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최고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과정. 이 여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 단어를 활용할 겁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글쓰기를 자신은 사랑을 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늘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인들은 지니어스, 천재를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의 보조 영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꼭 재능 있는 사람을 지니어스라고 안 하고 창의성 있는 사람을 지니어스로 봤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작품의 질에 천재도 책임이 있어 예술가가 자신을 전적으로 탓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문 세 번째에서는 영감이 신비롭게 오는 사례로 루스 스톤이 시적인 천재성, 이것이 찾아오면 강한 신호를 느끼고 즉시 기록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작업에 깊이 몰두하는 거, 요거죠. deeply engaged 할 때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경험을 했었다. 이 루스 스톤이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자, 하트와 소울을, 이 마음이죠. 마음과 영혼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창작 과정에 몰입할 때 지니어스, 천재성이라는 게 찾아온다라고 글 쓴 사람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조금 공감을 잘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니까 본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필기 잘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 숙제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해석을 쭉 쓰세요. 자, 그런데 여기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쉬운 숙제를 쉽게 하려면, 눈 속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냥 해석 쓰면 돼. A4 용지에다 써갖고 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안 늘죠. 만약에 해석을 네가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해석을 쓰면 되잖아. 선생님 해석하는 순서대로만 받아 쓰면 되는 거요. 그러면서 복습을 하라는 뜻이야, 내 얘기는. 근데 만약에 그 영상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얼른 숙제 집에 빨리 가려고 이거 쭉 써갖고 오면 어떻겠어?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 내용을 알게 되니까. 하지만 실력은 하나도 안 늘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 실력이 아니라 성적이 안 나와요. 교과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교장 선생님처럼 말해야지. 중대한, 크리티컬, 중요한 단계, 스테이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리고 뭐뭐 한다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다. Try to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내려고 who you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렇잖아? 너네들은 아직까지 청소년기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정체성. 자기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알아요? 알아가는 거지. 이 정체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정체성이고, 그럼 이건 뭐냐? 뭐가 되고 싶은지. 자, 누가 되기를 원하는지. 다시 말해, dream이죠. future dream.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future dream, future image. 이렇게 되겠죠. 미래의 자신의 모습. 그냥 dream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지, 정체성, 이런 거 다 알아내고 싶다. 너는 또한, 어쩌면 여러분은 또한 뭐일지도 몰라요. 완다링. 완더가 뭐야? 완더. 뜻 좀 말해봐. 시우야, 완더가 뭐야? 원더? 궁금하다. 그렇죠. 궁금하다. 여러분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자, 또 뭐를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improve 할 수 있는지. improve가 단어정에서 외운 적이 있을 거야. 뭐라고 써있어? improve. 모르면 안 되지. 뭐야? 향상시키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할지도 몰라요. 그치? 사실 그렇잖아? 너네 안 그러냐? 아, 난 누구지? 나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아,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좀 공부를 더 잘할까? 아니면 뭐를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궁금증이 늘 생기죠.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거, 셀프 임프루먼트. 아까 임프루브 얘기했죠? 향상시키는 거. 향상은 다른 말로 하면 개발입니다. 개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임프루먼트는 명사니까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죠. 자기 향상, 자기 개발이라는 건 바로 이 사람 주장이 뭐냐?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너 자신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게 자기 개발인데 이거는 바로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 왜 ing 붙였느냐? 전치사 다음에는 ing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 주장은 자기 개발이라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셀프 임프루먼트, 자기 개발이라는 건 뭐냐? 여정이다. 여정. 여행을 다니는 과정. 여정. 다른 말로 과정이라는 거죠.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퍼펙트가 되는 게 자기계발이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자기계발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꼭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The best version of yourself. 너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 그러니까 너라는 녀석에 여러분의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습들이. 그 버전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자기 향상이다. 그쵸? 그래서 꼭 이렇게 완벽해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나가는 과정만 좋으면 돼. The talks, 여기서의 대화들은, 톡스는 대화인지 강연인지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쨌든 톡스가, 여기 나와 있는 톡들은 다 여러분한테 인스파이어를 줄 겁니다. 인스파이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티베이트입니다.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하다, 의욕을 심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더 여러분한테 쉬운지 알아서 적으세요. 동기 또는 의욕을 준다 이 말입니다. inspire.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톡스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좀 더 의욕이 생길 겁니다. 뭐 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 첫 단계를 밟아 나갈 때, 테이크가 시작한다? 테이크 스텝, 한 걸음 내딛는다 라는 말이죠.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 톡스가 여러분한테 의욕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나오는 거냐? 이제 하나씩 이제 톡들이 나오겠죠.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토크가 여기서 이제 강연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강연인가 봐요. 강연이 쭉쭉 몇 개가 나오나 봐, 그지? 선생님도 솔직히 안 읽어봤어요. 처음 읽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자세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요즘 시험 유형에는 이거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부해보다가 조금 궁금하면, 문법적으로 궁금하면 한번 읽어는 보세요. 네. 자, 읽어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속도 좀 잠깐 측정하자. 빨라? 안? 집중해서 잘 봐라. 몇 번이고 교과서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교재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 문제는 안 틀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 30%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그럼 교과서 문제만 맞춰도 일단은 뭐 점수 50점을 확보하는 거죠. 찍으면 한 30점 나올 거고, 교과서 공부하면 한 50점은 나오지 않을까? 교과서 공부 잘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2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도 나오니까 그 3월 모의고사 조금 한 30% 맞출 거고, 그 중에서 어려운 거는 제끼고 한 반이라도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라이트 나온다고 그랬지? 홀스번. 네. 그 홀스번 그거 어려워요. 수능 특강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제나 요지 정도 문제 맞추는 수준으로 간다면 적어도 70점은 나올 가능성이 생기죠. 시우는 조금 더 노력하면 이제 90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 너네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할만할 겁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문제 할 때 반드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자, 이제 첫 번째 토크입니다. 강연이 1번 강연인데요. 이제 강연인가봐요. 자, 요거 도우주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핵심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의성, 창의력이죠. 창의성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고군분투한다, 막 아둥바둥 얻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 말이 스트러글이에요. 그래서 창의성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해는 핵심 소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AI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는 사실은 창의성이
창의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 앉아. 저 옆으로. 저쪽으로 앉아. 저기 지금 녹화 중이야? 자 일단 녹화 중이라니까. 어차피 지금 볼 사람들은 너네 4명밖에 없긴 하지만 녹화 중이라고. 너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야. 선생님 구독자 50명, 53명. 구독해라. 좋아요 한번 누르고. 영상만 무지하게 많은데. 자, 창의성을 위하여. 그 빼먹은 부분은 찬이야, 영상 보면서 하면 된다. I'm a writer. 자, 이제 토크.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토크를 하는 그 강연자는 렉처라고 하죠. 렉처러. 스피커. 자, 스피커는 강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죠. I'm a writer. I love writing. 이렇게 말합니다. But 그러나 there is a moment.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when을 썼습니다. 왜 when을 썼을까요? 이 순간은 시간에 관련된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쓰는 거죠. 자, 관계부사가 이렇게 나오면 관계부사가 이끄는 돌아왔어. 관계부사가 이끄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병치가 있어요.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럴 순간이 있다 이거죠. 어떤 순간이 있느냐? 내가 anxious하고 feel anxious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blame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야. anxious가 뭐냐? anxious가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한. 자,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불안감을 느낀다. anxious.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내 글에 대해서 불안. 그러면서 난 창의성이 부족한가 봐 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그런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대요. 작가들은 다 그렇지 뭐. 안 그러냐? 작가들은 자기 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부족해,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본문고등학교 수준으로 간다면 이 lack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이라는 단어는 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만 쓰면 그 문제 삽입 그걸로 낸다는데 문장 삽입으로 lack를 낸다는 거야? 아니면 요런 거? 저거 낸대요. 이거 내겠다고 그냥 아예 알려주셨어? 네.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문장 하지만 하고 나오는 문장, 네. 이거 나오면은 시우 덕좀 보는 거다. 이 문장 나올 수 있대요. 자, 근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lack라는 단어가, 부족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동의어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deficit, 부족, scarcity, 이것도 부족. 그 다음에 deficiency, 부족. 그 다음에 고급 단어 skeptics, 부족. 요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스럽죠. 이거 다 부족이야. 창의력이 부족하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물론 lack예요. 부족. 창의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blame, 비난한다, 탓한다. 그럴 때가 많아. 새로운, 팅자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creating, 창조한다는 것은 it's not easy. 뭐가 아니야? 쉽지가 않다. 어렵죠? 창의력이라는 게 어려워요. 지금 같은 AI 시대에서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지. 창의력이 부족한 거. 작가는 특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하겠죠? 그리고 너는, 여러분도 아마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해본 적이 있다. 이것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언제 그러냐? have, 어려움, ing, 어려움을 겪다. 자, 비디오, 영상이나 또는 뭡니까? 모든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있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come up with,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제시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나는 너무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거는 쉬운 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창의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쓰는 글의 제목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그런 걱정들을 제쳐두고 옆에다 놓는 겁니다. 제낀다. 걱정들을 제쳐두고 창의적인 과정을 좀 더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독해의 제목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제목은 뭐다? 걱정을 제끼고, 걱정을 떨친다는 얘기죠. 제친다는 얘기는 걱정을 떨치고 창의적 과정을 즐기는 방법, 이걸 자기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알맞은 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4번 문장도 알맞은 자리로 뽑으면 좋아요. 지금부터 주제를 딱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걱정거리들, 그리고 창의적인 과정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멋지게 교훈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의력이 걱정스러울 때 창의적 과정을 즐기는 방법을 설명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독해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저는 이 문제, 그죠? 위에 나와 있는 문제겠죠? 위에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죠. 이제 여기도 이제 했다, 발견했다,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 병렬 구조죠. 제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주제와 밀접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된 내용이. 이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나 알게 됐느냐? 이제 해석하기 전에 잠깐만. 알게 된 내용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이해하고 있었어? 이 genius라는 요 말을, 자, 요 genius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원래 뜻이? 알고 있는 단어가 천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천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았어요? 천재성, genius. 이 천재성이라는 요 말을, 그럼 우리는 보통 천재성이다, 천재다라고 하면 이 천자가 하늘 천자잖아. 하늘이 준 재능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타고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재네, 그러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천재잖아. 근데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 천재라는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타고난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지. 다르게, differently 하게.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천재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다르게 이해했대요. 그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천재라고 하는 이 말이 언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타내다 또는 정확한 뜻으로는 언급하다. 어떤 사람을 언급하느냐? 기프티드한 사람이에요. 기프티드는 탤런티드하고 똑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 특히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재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not but A가 아니라 B. 오히려 divine assistance를 크리에이티비티의 divine assistance spirit 얘가 바로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광고 지미나이 나오지 마.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잘 보고 있어? 정신 차려. 야, 그냥 봉고등학교 하천변에 봉고등학교 이름 보니까 그 옆에 연꽃 그려져 있더라. 맞아요. 쪽팔려. 창피해. 고등학교 이름에 왜 연꽃이 그려져 있어? 불길학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누가 너무 열렬한데? 연꽃이 굉장히 이쁘게 심청이 나올 만하던데. 자, 디바인 이건 신성한 신의라는 뜻이야. 어시스턴트는 뭐야? 보조지. 스피리트는 영혼이라는 뜻이야. 창의성의 신성한 보조 영혼, 이게 바로 정의하고 있는 천재라는 말이에요. 천재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뭐에 관련된 거냐? 여기는 좀 너무 애매해. 신성한 보조 영혼이다 라는 말은 뭘까? 신성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신성하고, 보조 영혼이라는 건 도대체 영혼의 조수가, 보조가 어디 있냐? 핵심은 이거죠. 창의력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예요. 천재, 그러면 타고난 게 아니라 창의력 있는 사람, 이렇게 봤다는 거죠. 천재, 그럼 창의력.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천재들은, 이건 천재들이죠. 아티스트의 홈, 예술가의 집, 예술가가 바로 창의성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술가의 집, 벽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집이라는 말은 왜 썼느냐? 예술가가 창의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 예술가는 창의력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집에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벼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 말도 로마 사람들은 천재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 창의성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했어. 천재는 예술가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창의성 있는 사람이 천재지 타고난 사람이 천재는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창의력이 특히 많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약간 나는 기발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천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천재들은 이어갑니다. come out, 나오려고 하지 않아. 나오려고 해. 그죠? 나와서 도와주려고 해. 자, 나와서 도와주려고 해. 천재들은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재가 꼭 재능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봐요. 여기가 지금 잠깐 봐요. 여기 이게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 아티스트예요. 이게 진짜 요걸 밝혀내야 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천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술가의 집, 조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술가의 집 담벼락에 천재들이 그냥 산대요. 숨어 사나봐. 천재들이 예술가의 집 담벼락 안에서 살아요. 숨어 살아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그 예술가가 예술가의 일을 하는 걸 갑자기 나와서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천재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천재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술가의 집안에 숨어 있다가 예술가들이 자기의 어떤 예술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가지고 컴아웃 나와가지고 도와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웃기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재들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가 천재가 아니라 천재들이 있는 거예요. 담벼락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창의력, 예술가들은 원래 창의력이 중요한데 결국 이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예술가의 집 안에 산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속뜻은 어쨌든 천재라는 지니어스라는 말은 결국 타고나는 게 아니라 창의력과 관련된 말이다. 라고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만약 예술가들의 작업이 was not good enough. 충분히 좋지가 않아. 별로 꾸져. 창의성 없어. 충분히 좋지가 않다면 그 예술가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치? 오, 되게 웃긴다. 이게 작품이 안 좋아. 그럼 예술가들은 에이!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천재가 날 안 도와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뭐라고 알고 있었냐? 그들의 그 천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니어스의 뜻이 천재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야, 지니어스의 뜻 천재 말고 또 하나 있어. 아는 사람? 학교에서 언급했냐? 아니요. 언급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수호신이라는 뜻도 있어. 너네들 램프의 요정 이름이 뭐냐? 수호신이라고 할 때 복수는 지니아예요. 복수가 웃기지? 수호신이라는 뜻일 때는. 그러면 램프의 요정 이름이 진이잖아. 진이. 네. 왜 진이야? 수호신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지니어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수호신인 거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천재는 타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창의력의 신, 수호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들의 수호신에 해당되는 천재가 또한 걔네도 역시 그 작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에서의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작품이 나쁘면 그 화가 예술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를 지켜주는 그 천재, 수호신 얘를 탓하게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랬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이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얘기를 이 사람은 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천재의 의미가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제 3에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교과서 독해치고는 꽤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교과서 독해치고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수업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이해했냐? 볼까요? 자 이제 그럼 뭐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 넘겨봐요.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3. 자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에이, this is not scientific.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무슨 지니어스가 담벼락 안에 살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하지만 메이가 나오면 이렇게 반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비스럽게, 미스테리어슬리하게
영감을 받는지, 영감을 받다. 영감이 딱 떠올라야 inspiration이 딱 떠올라야 inspiration이 딱 떠올라야 어떤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니까 봐봐. 과학적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아.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 예술가들이 야 미스터리어스하게 영감을 받았어. 어떻게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꿈속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과학이니 비과학이니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영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때 한 번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일화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돼요. 빈칸 문제로 나오면 딱 좋아요. 자, 나는 옛날에 한 번은 어떤 미국 시인을 만난 적이 있대요. 미국 시인, 이 사람도 아티스트잖아요. 그죠? 시인도 아티스트예요. 뭐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냐? 루스 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붙여진 거니까 PP예요. 붙여진 시인을 만난 적이 있대요. 여자였어요. 그녀의 평생 동안 그녀는 농장에서 일했고 과거동사 시만 썼대요. 이런 시인이야. 그녀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recognizing, 깨닫는. 자, 뭐를 깨닫는? recognize가 깨닫다. 언제 시적인 지니어스가, 천재성이 그녀에게 오는지에 대한 깨닫는 특별한 방법이 바로 그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 그거 알아? 음악가들은 야, 영감이 딱 떠올랐어 라고 말할 때 뭐가 왔다 그런다. 혹시 아는 사람? 음악의 요정에 해당되는 뮤즈가 왔다 그래. 그런 표현 들어봤냐? 뮤즈가 그 뜻인가요? 뮤즈가 그 뜻이야. 음악적 영감의 그런 것을 뮤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뮤즈라는 것도 일종의 지니어스인 거야. 그러니까 지니어스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천재, 그 천재가 아니라 진짜 천재성, 수호신, 이렇게 너네들 집에도 지니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적인 지니어스가 그녀에게 언제 오는지를 깨닫는 방법이 있었대. 이 사람도 시를 쓰려면 지니어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 그것은 느낌이 와요. 지구가 발 밑에서, 그녀의 발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영감, inspiration, 여기서는 genius라고 표현합니다. inspiration인데요. 영감, 시적인 영감이 딱 떠오르면 땅이 막 흔들리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여자가 느끼는, 그러면 내가 시적 영감이 떠올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느낌, 주어입니다. 그 느낌이 hit her, 그녀를 때린다는 말은 뭐야? 그녀에게 찾아왔다, 이런 말이죠. 찾아왔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뭐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동사원형.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빨리 그 시를, 떠오른 영감의 시를 적어놔야 돼. 뭐 하기 전에? 그 지니어스가, 시적 영감이 또 다른 시인한테 가버린 시인을 찾아가기 전에, 떠나서 찾아간다 이거죠.
찾으러 가기 전에 얼른 시를 적어둬야 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면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대요. 들었다는 거죠. 느낌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독해에서 지금 지니어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읽어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 지니어스가 그냥 천재는 사람으로 봤어. 천재라는 사람은 절대로 뭐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창의력 있는 사람을 말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 이 지니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렇게 너네들 집안에 살고 있는 정령 같은 존재인 거야. 정령 같은 존재인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니어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지니어스 뜻은 두 가지야.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천재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수호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수호신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 봤을 때.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가요. 지니어스라는 단어가 천재라고도 번역을 하고 가끔은 추상명사로서 천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복수가 지니어시스가 되고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두 번째 뜻이 수호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복수는 또 지니아이예요. 스펠링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니어스는 천재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재성 또는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inspiration, 영감. 이 단어 꼭 외워놔야 돼요. inspiration,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음악에서 뮤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뮤즈.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라는 용어를 잘 개념 이해를 해야 이 독해가 술술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의 창의적인 과정, 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프로세스. 근데 이 독해에서는 앞에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여정이라는 단어. 나의 창의적인 과정은 그러니까 이 나가 누구냐면 아까 나 여자 이름이 뭐였어? 까먹었어. 뭐였지? 루스 스톤인가? 루스 스톤. 여자 이름이 루스 돌이었어. 돌. 그래서 저의 여자니까 저의 창의적인 과정은 아니다. 이거 글 쓴 사람이다. 이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야. 스피커. 저의 창의적인 과정은 루스 스톤의 것, 그녀의 것만큼 극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자기 얘기로 돌아온 거네요. 자기 얘기로. 그녀의 것.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녀 그러면 안 돼요. 그녀의 것. 그러니까 나의 프로세스, 그녀의 프로세스, 그녀의 것. her's예요. 에이 모르겠어 무슨 말인가. 별표시 하세요. her's 스펠링 외워버려. 그녀의 것만큼 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창의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왜 그 여자처럼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는 아닌가 봐. 저는 해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언제 영감을 받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get up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랩탑, 노트북이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매일마다 여러 시간 동안 작업을 해요. 그래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이런 다소 좀 지루한 루틴은 우리말로 그냥 루틴이야. 그래야 돼. 루틴이 뭔지 알 거야. 늘 똑같은 생활 패턴을 루틴이라고 하잖아. 심지어 이 똑같은 루틴 속에서도 항상 똑같잖아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랩탑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요. 이런 지루한 루틴 속에서도 나는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쵸? 그럼 아까 그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그 여자는 딴짓하다가 갑자기 뭔가 깨우치는 게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그런데도 루틴은 똑같은데도 똑같은 루틴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죠. 내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아이덴티파이 알아내다, 밝혀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알아내다, 밝혀내다.
알아내다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알아낼 수 없는 소스, 알 수 없는 소스에서 아이디어를 딱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이거 모르겠어요. 여자일 걸요. 이거 확실히 여자야? 어떻게 증거가 있어? 책에서 여자가. 그림이야? 네. 그래. 이 여자는 어쨌든 이 여자는 이 여자만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이 루스 스톤하고는 달라요. 루스 스톤은 갑자기 삥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어때?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못 알아낸 소스로부터 아이디어가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깊게 몰두하고 있을 때, deeply. 여러 시간, 심지어 여러 날들, 며칠 동안이죠. 심지어 며칠 동안 이런 날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나의 창의적인 작업에, 창의적인 과정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몰두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합해서 그냥 몰두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루틴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은 몰두입니다. 몰두. 내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이디어를 얻는, 영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다르죠. 근데 이 자기 과정은 이렇다 이거죠. It's all 강조 구문이네요. It is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말이 강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몰두를 하는 그 순간에 brilliant idea, 기가 막힌 생각, 찬란한, 멋진, 화려한, 기가 막힌 생각 하나가 나한테 찾아와요. 나를 때려요. 다소 앞에 나와 있는 레더하고 똑같아요. 신비스럽게 찾아와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럼 나는 확신하죠. 그 찾아온 그것은 그게 바로 나의 지니어스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의 일관성은 딱 하나야.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 지니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다 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Remember, 명심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그 독자들의 뭐라고 하죠? 관객들에게, 이 강연을 듣는 청중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나와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교훈이 결국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100% 빈칸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럼 나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단어 변형, 물론 똑같이 안 나오죠.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낸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달달달 외우게 시키겠지. 내가 너희들 절대 외우게 시키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전부 다 외우게 시켰거든. 문장을 왜?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장이 과연 빈칸으로 나올까? 뭐가 나오겠느냐? 결국 이 사람이 말하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서 거기를 빈칸으로 해서 변형하면 됩니다. 변형해줄게. 봐봐.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또한 마법 같은, 매지컬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마법 같은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신비스러운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뭔가 신비스러운 이 지니어스, 여러분도 신비스러운 지니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뭐뭐하다, 너를 기꺼이 도와줄 그런 지니어스가 여러분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있었던 것처럼, 아까 누구지? 루스 스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스타일은 다르지만 얘는 갑자기 따다당 하고 나타나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몰두를 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몰두. 그죠? immersion. 몰두를 할 때 나타난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있는데
하지만 먼저 너는 놔야 돼요. 자, 요거네요. 바로 이거네. 아까 나왔던 거. 요거. 심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혈. 이거. 여기가 이제 불가인데, 하지만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너의 심장과 영혼을 into 어디 안에다가 네가 하는 일 안에다가 심장과 영혼을 집어넣어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라. 쉽게 얘기하면 best, do the best죠. do your best. 최선입니다. 최선. 내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심장과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심혈. 심혈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최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최선. 그럼 이제 선택지에 나오겠죠. 최선의 노력에 해당되는 단어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많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베스트 버전, 이 제목처럼 최고의 버전, 베스트 possible you, 최고의 가능한 너. 이거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형되느냐, 최선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들어가면 변형돼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폭은 엄청 넓어요. 네 일에 몰두하라. immerse, 몰두하라. 오케이? 이 몰두는,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몰두한다, 푹 빠진다, 몰두, 헌신. 이거는 이런 단어를 써요. 뭐라고 쓰느냐? devote yourself, commit yourself, dedicate yourself, observe, 이게 소문자로 써요. 이게 뭐예요? observe, lost, lose라는 표현을 써요. lost, lose를 쓸게. lose yourself, 너 자신을 놓쳐라, 빠져라. 이게 전부 다 몰두한다. 꼭 immerse만 쓸 필요는 없어요. 다 푹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들이요. 근데 이건 선생님 몇 개만 정해줬잖아요. 어떤 단어를 활용할지는 몰라. 근데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변형이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국어 문제처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간단해요. 푹 빠져라. 최선을 다해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 그냥 말 그대로 최선. 푹 빠져라. 네 일에. 그리고 노력해라. 뭐 하려고 노력해? 즐기려고 노력해라. 창의적인 과정 그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라. 만약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말이에요. 푹 빠져가지고 창의적인 과정을 즐기게 되면 너의 그 지니어스는 바로 분명히 확실히 말하지만 올 거다. 지니어스는 올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답게 상당히 비유적, 은유적 표현을 써가면서 좀 어렵게 강연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 절반만 합니다. 시험 꺼주세요.